결혼하고 나서는 어색한 게 하나도 없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 식구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밥도 먹고 놀러도 갔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독 나를 싫어한다는 눈빛을 내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남편의 형이자 아내인 큰동서였다. 큰동서는 나하고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돈 때문인지 따로 독립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거기다가 결혼도 나보다 5년이나 일찍 했으니 큰동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리가 만무했다. 그런데 내가 시어머니 준다고 선물을 사오다 보니 시어머니 반응은 좋을 수밖에 없었고 큰동서 입장에서는 눈치 보일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는 큰동서한테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큰동서 선물도 따로 준비를 했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다. 이런 거 주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시면 제가 다른 걸로 바꿔올까요? 됐어. 피부 관리기 사다 주는 거 보니까 나보고 피부 관리 좀 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받기나 하는 나는 주는 대로 써먹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피부가 얼마나 좋은데요. 저는 단지 요즘에는 나중을 생각해서 관리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선물로 준비한 거예요. 내가 바본 줄 알아?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 선물도 실패하자 큰동서에게 같이 쇼핑도 하러 가자 하면서 친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나하고는 말도 안 하고 대놓고 피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자 시간이 답일 거라는 생각에 나 역시 하던 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큰동서가 배운 것도 없고 철도 없어서 무식해가지고 저러는 거니 나보고 이해하라고 했지만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형님도 어머님을 끔찍히 생각해서 저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너는 어쩜 마음씨도 고와? 확실히 배운 게 있다 보니까 다르긴 다르네. 어머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형님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걔가 상처받을 게 뭐가 있어. 배운 게 없으면 보고서 따라하기라도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어. 어머님, 너는 저런 거에 신경 쓰지 마. 신경 써봐야 버릇만 나빠질 게 뻔해. 큰동서가 시댁살이를 하니까 편해서 그랬을까? 막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당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큰동서가 가엾게 느껴지기만 했다. 친하기만 하면 서로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화조차 안 통하니 그런 방법도 찾지 못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남편은 괜히 자기까지 껴버리면 형수님은 형수님대로 서러울 거고 형님 또한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 끼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아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가 싶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회사 일이 바빠지게 되면서 한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못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지자 연락조차 하지 못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대뜸 화를 내신 거였다. 황당했다. 화를 내신 이유가 내가 시어머니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었다. 너가 먼저 약속을 잡았으면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이라도 해야지. 어떻게 연락도 안 받고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 네? 무슨 약속이요? 너가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큰애한테 외식하자고 그랬다며. 제가 형님한테요? 이게 아주 날 가지고 놀려고 그러네. 내가 큰애 흉 좀 봤다고 해서 지금 그걸 이용하려는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황당하고 답답했다. 하지도 않은 약속을 어겼다고 화내는 시어머니한테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시어머니에게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도통 말이 통하지 않으셨다. 나중에는 나보고 지금까지 여우짓을 해서 사람을 홀리게 했다고 할 정도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오해하실 것만 같아서 일단은 죄송하다고 연락을 끊었지만 큰동서한테는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었다.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어서인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이번 일로 나를 험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동서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다. 큰동서는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신이 나 있었는데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을 안 했더니 나한테 한다는 말이 이젠 좀 열받지? 라는 말이었다. 제가 화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동서 착한 척하는 모습이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 제가 착한 척을 했다고요?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물도 주고 그랬잖아. 어머님한테만 드렸나요? 형님한테도 드렸잖아요. 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어린애처럼 비아냥대는 큰동서를 보게 되자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 회사 일도 바쁘다 보니 어머님한테 바로 해명할 수 없었던 것도 문제였고 나중에 찾아갔을 때는 큰동서가 얼마나 내용을 받는지 시어머니 눈빛이 마치 처음 봤을 때 큰동서의 눈빛과 똑같았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나를 냉대했다. 도저히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마음 편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그때부터는 시댁에 찾아가도 매번 드리는 용돈도 안 드리게 되었고 선물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잠도 안 자고 밥만 먹고 바로 돌아오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아주버님 가게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돈 좀 빌려줘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다. 나도 힘들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많이 힘든가 봐. 이번 주 내로 3달치 월세를 한 번에 안 주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랬대. 당장 내쫓기면 형이 날리는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자기도 이해해 줄 거지? 내가 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가게도 오빠가 결혼 전에 차려준 거 아냐? 그러면 이 정도는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잖아. 상황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정도도 유지 못하면 그만두시는 게 맞지 않아? 형이 그걸 그만두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우리 집이 그 가게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해? 그만두고 취업하라고 해. 그러면 나 혼자서 알아서 할게. 하고 싶으면 해. 그 대신 오빠가 돈 지원해주는 그 순간부터는 앞으로 금전관계 부분에서 서로 각자 해결하는 걸로 해. 뭐라고? 생활비도 반반씩 나눠서 하고 집안돈 문제도 알아서 하자고. 돈보다는 나와의 관계 때문인지 남편은 시댁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돈 요구를 했던 상황이라 왜 지원이 안 되는지를 물어봤을 거고 그 원인이 나라는 것을 알았는지 큰동서한테서 연락이 왔지만 나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딱 잘라 얘기를 했다. 이유야 말하지 않아도 큰동서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나한테 울며 불며 사정을 얘기하던 큰동서는 나한테 돈을 못 빌리면 아주버님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동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남편하고 어머님이 전부 다 나 때문이라고 할 게 뻔해. 그러니까 제발 동서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제가 어떻게 도와주나요? 도와줘봐야 제가 해주는 건 선물로 생각도 안 하시고 기분만 나빠하시는데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 아냐. 내가 저번 일은 사과할게. 정말로 미안해, 동서. 나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건데요? 알겠지만 우리 남편은 시숙보다 능력이 없잖아. 그런 시숙하고 결혼한 동서가 괜히 밉고 부러워서 그랬어. 막상 이유를 알게 되니까 황당하네요. 미안해, 동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하게 돼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이번 기회에 서로 친하게도 지내면 좋잖아. 그러면 빌려는 드릴게요. 다만 그냥은 못 빌려드리고요. 형님도 일한다는 조건으로 빌려드릴게요. 나보고 일을 하라고? 네, 그게 조건이에요. 얄밉지만 그래도 같은 며느리 처지인데 큰동서가 유독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게 안타까웠다. 그래서 이 기회에 따로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서 자존감을 키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건을 건 것이었다. 또 그 타이밍에 내가 재테크를 하고 싶었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돈만 모으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하고 싶었던 카페를 차리면 큰동서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내가 차려준 카페가 마음에 들었는지 큰동서도 열심히 해줘서 장사가 잘 되었고 이전과 달리 큰동서하고 나는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다. 이번 달 매출은 더 높네요. 왜 그래? 우리 둘이 대화할 때는 서로 말 놓기로 했잖아. 아, 맞다. 깜빡했네. 아무튼 이번 달도 고생 많았어. 덕분에 투자한 돈도 금방 뽑을 것 같아. 다 갚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월급도 더 많이 줄게. 그러지 않아도 돼. 나야말로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
얼마나 고마운데. 네 덕분에 돈도 착실히 모으고 있는 중이고 생각도 못했던 독립까지 계획하고 있거든. 독립을 할 거라고? 정말? 그럼 너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꿨을 건데 덕분에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전부 다 너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2년 정도 지나자 큰동서는 드디어 시어머니를 떠나 독립을 할 수가 있었다. 물론 독립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동안 큰동서가 고생한 게 있어서인지 아주버님도 그렇고 나 역시 큰동서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독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생각지도 못한 독립을 한 사람도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동안 큰동서가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다 보니 편안하게 사셨을 건데 큰동서가 없다 보니 강제 독립이 돼버린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 힘들어서 그런지 아주버님 있는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나와 큰동서가 자주 방문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시댁에 자주 가고는 있지만 매번 갈 때마다 시댁에 간다는 것보단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는 중이다. 큰동서도 나와 같은 생각인지 시댁에 오는 게 싫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평생 갈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너무나 좋다.